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거라는 관측 속에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찬반 집회가 이제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반대 집회 분위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딱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일단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일단 안도하는 모습 이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또 동시에 또 더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된 사유가 이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왜 구속 취소됐을까 그게 궁금했을 건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 그러면 원인 무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효되면 뒤에 있는 후속 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형사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 심판 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인 무효에 대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속 기간에 대해서도 날짜별로 하게 됐는데 이거를 날짜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서 부합하는 거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병 인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었죠. 이런 주요한 세 가지 이유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내란이 진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란 공작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 공작하는 의혹이 꼬리가 좀 밟혔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구속 취소 사유 본 판단이죠. 그런 이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도와 동시에 더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새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새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제 저도 방송을 보면서 저게 사실이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을 나서면서 연도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그 페이크 아닌가, 딥페이크 아닌가 이렇게 의심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방송에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제도 저걸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이미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죠. 그 구속 취소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정반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그거에 대한 세세하게 따지는 건 접어두고라도 그럼 최소한 검찰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이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어떠한 그 사례도 없는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서 석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더구나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이 팽배했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석방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국민들은 많이 놀랬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섬찟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서로 그 집회에 얼마나 모였는가 이런 걸 갖고 방송에서도 많이 논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긴장이 좀 이완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탄핵되겠지. 그랬는데 어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법원의 내란죄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긴장이 좀 이완됐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사실상 돌입하기도 하면서 친명, 비명 간 개파 갈등 이야기도 나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일 대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우선 그 단일 대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주자들 간의 관계,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었죠, 주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의제들이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미 조기 대선, 탄핵과 조기 대선을 사실상 다 인지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헌 문제라는 것은 차기 정권 이후에 그 중요한 담론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그 비전과 정치적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물론 뭐 중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약간 벗어난 얘기를 또 과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었지만은 예. 그래도 대체적인 얘기들은 그런 그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향후에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그런 비전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가졌거나 그런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 당일날 주유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이 불안한 그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오히려 자제보다는 조금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헌재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법학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학자죠. 허영 교수가 헌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주요한 위법, 절차적 하자를 10개 이상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헌재가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러넣고 국민들한테 조용히 있어라,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헌재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면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좀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SNS에 좀 2번씩이나 안국역으로 나와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총 지도부가 실제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정치 세력들이 나와서 안국동 어디입니까? 헌재 앞에 안국동이에요. 예. 그래서 안국동에 다 모여달라. 지금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여기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지도부가 출동 안 합니다. 실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아무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요, 민주당과 비교하면 뭐 7, 8배, 10배 정도로 많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전부 다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일단 선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톨레랑스죠. 그때 인내심과 배려, 다름 인정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인 건데 만약에 상대가 톨레랑스가 아닌 탈레반처럼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죠. 탈레반 너네 잘못했어 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 그 목소리 내는 것 목소리 자체를 막으려 하면 그게 더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이 집회에 탄핵 반대 집회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 당초에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헌재 선고 전까지는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네, 뭐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은 이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론이나 달리 전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 돌아오는 주 안에 이제 헌재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헌재의 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는 시기적인 굉장히 급박함 또는 임박했다라는 중요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심리의 과정에서 직접 심리에 임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형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됐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회복한 것처럼 지금 인신의 구속을 풀어준 거지 권한을 회복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지금 내란죄 법원에서 다루는 내란죄 문제나 헌법재판소에 다루는 탄핵의 문제나 전혀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제하는 게 맞고요. 지금 모든 권한이 정지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권한이 정지될 때까지 온 이 책임을 지고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는 됐습니다만 아직 헌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라서 공식 보좌가 어려운 상태인데 관저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 정지 됐을 때 그때 이제 권한 대행에 모든 것이 일임한 상태였고 대통령 본인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또 변호인들 꾸려서 방어할 논리를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를 들어오면 딱 하나예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얘기했어요. 뭐냐?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많은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차분하게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정책 메시지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관저로 돌아왔으니까 예. 관저로 돌아오고 나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뭐 금요일이라든가 지금 가장 높을 거로 보이는데 또 이제 지난주에 곽종근 사령관의 전화 녹취록에 보면은 본인이 좀 그 처음에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 당했던 거 이런 것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변론길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다음 주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관련된 탄핵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탄핵 추가 변론을 해야 하는 사유 등등 본인 관련된 탄핵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또 하나 형사재판 관련해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죄가 지금 구속 취소가 되면서 내란죄 사유가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재판 관련해서 내란죄가 왜 적용이 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도 같이 내지 않을까. 그 정도만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거고 관저 정치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뭐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현안 이 참고 자료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공식적으로 보좌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저도 오래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께는 이 보고하는 것 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과연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러면은 보고받을 권한은 있는 거냐? 보고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결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건의 형태로 가서 그 이제 보고를 한다. 무슨 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겠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뭐 공식 비공식 보좌라는 거 용어도 좀 뭐 개념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도 그 국가의 그 국정에 관한 직무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뭐 개인적으로 밥 먹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말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확인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가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공무원이고 또 그것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라면은 그런 그 탈법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 권한 대행자에게 그를 보좌해야지 지금 그 권한이 모두 박탈한 다만 인신이 풀렸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이런 것은 언어 도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직무 정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의미의 정지인 거지. 대통령이 보는 거, 듣는 거, 보고받는 것까지 확대해서 해가지고 뭐 광범위한 어떤 행위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포함한다라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명확한 거는 대통령에서 권한 행사 못한다. 여기까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대통령이 듣는다거나 보고받는 거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입니다. 문영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 나왔던 내용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라.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동시 선고 이거는 국정 파탄을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요. 크게 세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각이거나 각하거나 인용인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할 사유가 없었는데 국회에서 의석수에 밀어붙여가지고 헌재에 넘긴 거 아니냐라는 사기 탄핵의 책임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이게 또 국민의 입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기 탄핵에 동조했던 이탈표 누가 만들었느냐 이 책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 전부 다 기각이나 각하되면 다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용되면 더 큰 문제 생기죠. 인용되게 되면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 중지와 함께 바로 물러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조기 대선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 대행이 누구냐 이 문제가 또 이어지는 거겠죠. 한덕수냐 빨리 최상무 대행이냐 지금 최상무 대행이지만 한덕수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지금 권한 대행의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 행정부의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순리대로 한독수 권한 대행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충격과 이제 행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는 충격 완화시키고 행정부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님은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 대통령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은 뭐 한덕수 대행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이제 대한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그 긴장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판결을 하면은 그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아주 경론이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격화된 분위기를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최종 선고로 이제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최종 이제 말하자면 판결이 뭐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남았다 또는 2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좀 더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보다는 더 원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해서 안정성을 기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다음 주 초까지인가요? 다음 주 초까지 아마 일정을 다 잡지 않고 평의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판결을 막바지에서 아주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만 빨리 진행이 되면은 사실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한대행을 복귀를 하느냐 뭐 또는 인용을 해서 최대한 제대로 그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의힘 측이나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통상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 2주 이내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헌재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는요 보통 잘 안 합니다. 변호인단에서 보석 청구는 보통 많이 하는데 구속 취소를 이제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 신청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결과가 나왔잖아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형사재판에 가면은 내란죄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인 무효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뭘 했죠?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미고 증인들을 불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속 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에 가서 내란죄가 무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럼 헌재에서 또 뭐가 있느냐? 탄핵 소추안에 넘어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졌죠? 내란죄를 또 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헌재에서 내란죄가 빠져버렸고, 그러면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요, 이거는 헌재에서 각하할,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부실해졌기 때문에 각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는데,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홍장원 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홍장원 차장의 메모의 필적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매우 똑같다, 매우 유사하다. 95%가 사설 공증기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헌재가 받아서 헌재에서 직접 공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지금 있고,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민주당한테 회유받았다, 협박받았다 말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곽종근 사령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때 그 협박한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의원들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가장 큰 핵심 근거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의 신빙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그 헌재에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주요 사유가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 실장님 반론 있으실까요? 근데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내란죄 부분을 법원에서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그 지금 재판,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의 파면을 얘기를 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전혀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엮어서 사용을 하면은 그것도 역시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있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그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법원과 검찰의 조치들이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철저하게 이제 법리에 입각해서 위헌을 했는지 또 법률을 심하게 어겼는지 이런 중대성을 판단을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을 파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각각 입장을 냈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도 했거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행의 대행까지 지금 탄핵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최상목 대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결과가 민주당 뜻대로 안 흘러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어떤 분이죠? 인민노련에 있으면서 지하혁명당 조직 원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그분을 재판관으로 임명시켜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싶은 이유 하나 그거 있고요. 또 하나 지금 30번째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 31번째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겠습니까? 한번 탄핵을 하면은요, 적어도 70일, 길면 100일 정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헌재 재판관 권한소정 대행이 문영배 아닙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굉장히 느리게 어제 탄핵 심판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탄핵시키면 70일, 길면 100일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가 기각되든 정당하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만 넘기면은 무조건 100일 이상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데미지를 주기엔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 기능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 카드 꺼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5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주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어떤 판단에서 이랬을까요? 글쎄요, 그 판단을 저도 이해를 지금까지도 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구속정지 집행 관련 그런 재판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했나요?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야말로 10분 만에 불복을 하고 다시 이제 소를 제기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만큼은 지금까지 그 많은 판례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던 관례,
단 한 번의 전례도 없는 이런 판단을 왜 하필 이 중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기술을 쓴 거 아니냐, 애초부터 무슨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이미 문제의 요소를 그 전에 잉태를 시켜놓고 그것을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그 음모론까지 자꾸 제기하면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애초에 검찰이 공수처에다 이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구속 여부를 결정했을 때 구속 결정을 지연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과정, 이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이 깔린 거냐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답할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예. 정도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락가락 행보를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도 그러지만 역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1월 26일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입장 어떤 줄 아세요? 심우정 잘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구속 취소 결정 나니까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면 잘한다.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시킨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과연 국정 견제하는 제2야당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평소 얘기하던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라고 평소 말을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권은 국민의 인권 모두가 다 똑같아. 이재명 대표와도 인권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공고하는 안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인권이 크기가 크고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좁게 해석한다. 그런 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어떤 불공정, 속도의 불공정 또는 질문할 때도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경기도 도지사였던 부하 직원한테 질문을 허용을 했었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나가니까 질문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쌓이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고 그리고 역시 민주당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를 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소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했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 환호했었는데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을 때는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향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탄핵 중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심우정 총장은 이번에 그러니까 법원에 그런 결정을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이후의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이제 구속이 취소되는 그 구속을 지휘했던 게 사실은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법조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의 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구나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변해갈 때마다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성문법 위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법 조문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판결이 있는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나 변호사들도 과거의 판례가 어땠는지를 그거를 비슷한 판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사례나 판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던 이런 일을 도대체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고, 법원이 판단한 건 둘째치고 검찰이 과연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관행으로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도대체 인권을 생각한다고 주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중대한 사실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국가 내란죄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왜 풀어준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검찰 규탄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형사 처벌까지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불법 감금은 맞는 것 같아요. 불법 감금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이게 시간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관행적으로 날짜별로 쭉 계산해 왔었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첫 사례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시 이건 사실 입법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호했던 게 뭐냐면은 형소법에 따르면요 구속 기간은 10일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40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10일이 아닌 240시간이라고 만약에 규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날짜별로 해놓으니까는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첫 사례에서 이거를 관행대로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형사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단한 그 사유서를 보면 두 가지 쟁점이었잖아요. 하나가 구속 기간 문제였고 하나가 이제 수사권 문제였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제가 그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그 탄핵 지지를 옹호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 어떤 그 날수의 문제 이거보다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검찰이 전문가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잉태시켜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아까 의문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소기각 얘기를 하는데 공소기각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데요. 공소기각으로 이제 만약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할 수가 없지만은 공소 기간의 중간에 만약에 예. 법원이 이거는 공소에 문제가 있으니 기각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다시 그 기각의 사유들을 가지고 다시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수가 있고요. 뭐 또 하여간 그런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많은 그 지금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심우정 경찰청장이 져야 될 겁니다. 지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지금 그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숙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문제냐, 날수의 문제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 외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공소청 변경을 통해서 내용을 좀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법원의 결정을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여러 가지 의혹이 듭니다만은 법원의 결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지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순수하게 그 법원의 설명문을 이렇게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해소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서로 꼼꼼히 머리를 맞대고 공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꼼꼼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를 좀 보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해체까지 해야 할까요? 해체가 답입니다. 어. 예,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보여준 불법이나 이런 게 이거는 뭐 개선해서 뭐 좀 바꿔보자. 뭐 방법을 찾아서 수순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수사 권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나서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을 했었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하고 또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수도경비 사령관에서 딱풀로 종이 오려가지고 추가로 붙여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제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 판사 쇼핑,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단독으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랬었고 그걸 또 숨기고 서부지법에는 따로 또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결국은 발부를 받았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영장 은폐인 것, 그다음에 불법 수사 등등 이렇게 너무 열거하기가 많을 정도로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동안 무능과 위법, 그다음에 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
공수처를 지금 오늘의 파탄을 이끈 장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게 4년 동안 이제 60억을 썼습니다. 예산을 60억을 썼는데 그중에서 기소된 건 단 2건이에요. 그러니까 40명, 50명 되는 직원을 거느리면서 60억의 예산을 쓰면서 성과는 단 2건이었다? 그럼 이런 기관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그 2건 중에서 추가로 1건이 더 있는데 그게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얼마나 하자가 많은 게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수처를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새로 출범하자 이건 말이 되지 않고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